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핑크팬더입니다. 저는 이주연입니다. 네, 서로 나는 닉네임하고 거기는 이름 아, 네, 하면은 닉네임을 띄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둘이 합쳐서 핑크팬더 이주연이 되는데, 어? 아니, 난 보통 새로운 닉네임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핑크팬더 이주연. 그러게. 나는 어디 가나 무조건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닉네임만 얘기했더니 저는 조언을 받아서 아, 이제 그 월천대사가 아니라 이주연으로 조금 말 그대로 네, 이제는 방송인이 되겠다는 뜻이네요. 아니? 활동에서 앞에 그 닉네임을 조금 떼보라. 왜냐면 유사 상표가 너무 많고요. 도용이 좀 많고 요즘에 그 사기 채널이 많이 생기는데 그 카카오톡 사기 채널 너무 힘들어요. 없애기가. 근데 그 제가 상표 등록이 안 돼요. 월천이란 분이 이미 계세요. 월천이라는 사람이 근데 워낙 많잖아 월천이라는 예, 사람은. 그분이 상표 등록을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아 그래 어떤 예, 월천일까? 주식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아 리딩 그래요? 하시는. 예, 그리고 근데 교육도 하시고. 월천이야? 그래서 주식이 월천 좀 약하구나. 그러니까 보통 네. 월천은 대부분 부동산 쪽인데. 그래서 그분이 다 사업군을 너무 많이 신청을 해놓으셔서 제가 그분의 유사 상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월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그 상표 등록이 그게 예전에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특허나 그게 제가 가능해? 2년 전에 3년 전이구나 벌써. 3년 전에 특허 준비했었거든요. 아니 보통 근데 그런 실패했어요. 보통 명사나 그런 거는 안 되지 않나? 아니,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그분이 있어서 제가 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대요. 정말 유명해져서 그냥 월천대사 이전하면 저랑 매칭이 될 정도. 그러면 아, 이제 다시 상표권을 저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그거 외에는 저는 그분의 유사 상표로 안 된대요. 근데 아, 그분이 워낙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다 어, 해놓으셨어요. 본인 이름으로 하면 그건 그거는 되죠. 근데 아니 대신 저는 그거는 저기 상표 등록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름 예전에는 자체는. 예전에는 일단 월천대사, 월천재테크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그 두 가지 상표 등록을 시도를 했었는데 예,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상표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 이름이 한두 명이 이름은 아니고. 이번에 도용 사건 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 겸사겸사 이제 뭐 이렇게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닉네임으로 쓰는 거는 아니 그건 그렇지. 조금 하대하세요. 근데 그렇게 뭐 얘기하면 네. 슈카월드는 하대 안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예능까지도 이제 나오더구만 연예인이 되신 그분은. 거죠. 100만 채널이 돼야 돼, 100만 그러니까 채널.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전문가 집단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다 박사님들, 막 연구원님들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아, 게 좀 애로사항이 조금 현장에서 좀 있어요. 그러면은 예. 앞으로는 본인이 활동하는 모든 채널은 다 이주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 2, 3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 들었어요. 꾸준히 또 아니 그러니까 찬찬히 또 지금 하고 있는 해봐야죠. 블로그 명이나 그런 것도 다 그럼. 이미 바꿨어요. 그래요? 예, 지금 이주연으로 내가 되어 너무 있어요.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곧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 이제 월천대사에서 그 드라마 선덕여왕이 있었잖아요. 야, 월천대사로 검색을 하면 항상 그 선덕여왕에 있는 그 월천대사 이렇게 그술 먹고 이렇게 이렇게 그분이 항상 먼저 아, 아, 나왔는데 아, 그 검색어를 뛰어넘을 때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 뛰어넘으셨네요. 지금 제가 더 훨씬 먼저 네. 나와요. 근데 저는 못 뛰어넘고 있어요. 핑크팬도 너무 많죠. 저 핑크팬도 나 검색도 안 돼. 저희 그 친한 그 제네시스도 제네시스 박으로 바꾼 그러니까, 게 검색이 너무 안 잡혀서. 그러니까 어,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것도 고민하시면 닉네임 잡으실 때 너무 유사 상표나 이렇게 좀 확고하게 유명한 것이 있으면 그거보다는 조금 탈피해서 변형을 하시는 게 나중에 브랜딩 키우실 때 검색이나 키워드 잡히기가 좋기 때문에 정말 꿀팁이에요. 예. 네, 그것도 그렇지만 음. 사실은 월천이란 단어가 들어간 닉네임은 솔직히 좀 너무 많기도 그리고 이제 하고. 시대상에 반영했을 때 이제 월천은 좀 약하다. 저 되게 만족하거든요. 근데 월천이 약하다는 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요즘에 얼마나 벌길래? 아직 그 맞벌이 가계 소득 정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왔다 갔다 아니 서울 그러니까 기준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말씀하신 예. 그거는 자신의 근로소득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월천은 근로소득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어? 월급만큼 그 월세나 자본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표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월천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와 궁금하다. 저보다 더 많이 버셨나 아니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월천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전혀 텐데 지장 없죠. 예. 상위 한 1%될 텐데 맞아요. 그 정도면은 월천 정도 그 부자 되면은 보고서를 다시 봐야겠지만 네. 몇 년 전에 봤던 그 부자 보고서에서는 그 부자의 기준이 자가 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 10억. 요게 이제 기본이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현금성 자산은 없으시니까. 그 금융 상품이든 뭐든. 네. 근데 저희 부동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금 자산이 10억이나 그대로 있다라는 거 저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아유 막 이렇게 생각 정말 정말 그냥 레알 부자 분들 이런 분들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자가 그 부동산 자산 말고도 그 금융 자산 내지 현금이 이렇게 확보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 보고 그렇구나. 요즘 좀 그걸 좀 끄떡끄떡하면서 좀 하고 있죠. 야, 근데 보고서를 본 게 몇 년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따뜻한 게 하나은행에서 맞아요. 부자 보고서 예, 거기도 또 좀 나왔는데 달라지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약간 이제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가 있고 예. 그리고 부자 밑에 무슨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중산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기준이 뭐냐면 그 연소득으로 했을 때 연 2억 이상 버는 사람을 이제 부자다라고 하고 5천에서 2억 사이를 무슨 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중산층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더 다른 단어를 만드셨구나. 예.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그 1억 5천에서 2억 사이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월천이면은 대략 한 네. 1억 2천쯤 됐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치면 그 보고서에 근거하면은 부자는 아니죠. 부자는 아니다. 그 보고서에 근거하면은 연소득으로는 네. 그 어쨌든 2억 그리고 현금 자산으로는 10억 이상.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금 자산으로 1억에서 10억 사이를 또 이제 중산층이라 거기서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는 그게 아마 보고서가 지난달에 나왔나 이번 달 초에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3월 맞아요. 기준으로.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얘기한 것처럼 월 1,000으로는 부족하긴 하네. 월 2,000으로 해야 그 되겠네. KB 부자 보고서가 연간 발행을 하는 건가요? 네, 연간 발행이. 그죠. 근데 보통 KB가 먼저 발행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하나은행이 그 후에 한 4년 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은행이. 자, 오늘 저희가 여기 이거 녹음을 느닷없이 하게 된 게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네이버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창작자 멤버십에 선정됐다고 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작년에 다들 할 때 안 되니까 그거는 조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는 좀 뜨뜨미지근할 때 왜 이제 와서 뜬금없이 많이 안 쓰시나? 그 어쨌든 이제 해서 궁금해서 여기를 이제 댓글 달아주셨길래 그러면 같이 한번 가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은 투어 겸 저희가 놀러 왔고요. 사실 저는 개인 채널이 없어요. 직방 TV하고 또 다른 건설사 채널에 나가고 있는데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오히려 예? 건설사 채널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건 이제 저희가 직접 편집을 하거나 올리거나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요즘에 자꾸 대세가 진짜 그 유튜브 뭐 이런 거로 많이 가고 있는 자기 개인 채널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구독 경제의 그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전환되고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이제 요즘에 온라인으로 그냥 라이브로 판매하는 그런 네. 거 있잖아요. 홈쇼핑처럼 개인이 그게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메인스트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좀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근데 아직도 개인 채널 여는 건 자신이 좀 없긴 해요. 난 특히나 악플. 그 진짜 밤에 잠을 못 자. 뭐 아까도 우리 밖에서 얘기할 때 얘기한 네. 것처럼 덧글 안 달게 올리면 되죠 그러면. 블로그를 요즘 왜 안 하냐고 꾸준함을 좀 들었는데 원래 우리 핑크팬더님의 좌우명이 천천히 꾸준히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쉬었잖아요 블로그를. 그 블로그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진짜. 2만 명이 넘으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소소하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정말 올리고 싶은 거를 막 폭탄처럼 올려도 막 뭐라 하시고. 보고 싶은 건 보고 싶은데 갑자기 제가 많이 하는 맛집이나 이런 게 막 올라오면 또 막 뭐라 하세요. 근황도 많이 올리면 또 뭐라고 막 하시고 내 건데 이게 무슨 그 경제 잡지도 아닌데 정말 이게 막 정체성이 혼란이 막 생기면서 이게 내 일기장인데 이런 과정을 겪다가 이제 그 대부분 절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좀 블로그는 많이 접은 편이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저도 맞아요. 뭐 수많은 이제 블로그를 하시고 네. 블로그를 하셔서 뜨시고 이런 분들을 많이 보면 어쨌든 블로그나 뭐 또 자기 채널로 성공을 하시면 대부분 이제 특정 분야를 통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 분야만 계속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맞아요. 분야를 원하고 근데 나도 이제 계속해서 그 분야의 글을 쓰다가 뭐 그 분야 뭐 글을 올리다 보니 뭐 영상 올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사람인데 다른 것도 좀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난 네 채널을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해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본인도 거기에 또 그래서 어떻게 그 보면은 기대부응을 못하는 거에 대한 또 미안함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제 네. 어저께 올린 리뷰가 이제 도티의 플랜 B라는 음. 도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샌드박스 만든 맞아요. 네, 예, 사죠. 장본이니까 예. 이제 그분도 그 책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음. 자기가 계속 그런 그 사람이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이제 그 게임 통해서 이제 유명해진 예. 거니까 그런 거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제 그 댓글을 어떠한 거를 이런 거 해달라면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면 그걸 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마다 다 요구 조건이 다 다르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자기가 맞추려니까 너무 자기가 중간에 보니까 힘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다 해달라 그래요. 아니 뭐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자기는 그냥 이 크리에이터로서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런 걸 해달라면 해주고 저런 거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책성도 좀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쓴 그 사람이 한 내용이 결국은 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자. 근데 음. 그거는 꾸준히 지키면서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은 좀 반영할 건 반영하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그래야지만 자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 채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그게 해요. 떨어지면서 뭔가 이게 일처럼 돼버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채널을 운영하시다 보면 처음엔 재밌어서 막 하는데 어느 순간은 일이 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럼 그때 재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약간 직장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때부터 숨이 막히죠. 이게 막 재밌게 휙 올렸다면 이렇게 타다다닥 써서 휙 올리는 거 되게 쉬워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검토도 하고 정렬도 하고 다시 좀 3번 정도 읽어보고 숨 고른 다음에 이제 발행을 한다든가 이제 그러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떨어지면서 글도 순발력 있게 탁탁탁 안 써지고 그런 고비가 중간에 와요. 예,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계속 작년부터 은퇴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안녕 여러분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요. 뭐 이제 말 그대로 쿨하고 뭔가 멋지게 저는 이제 여길 떠납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됐어요. 이러고 싶었다는 아 얘기인가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이도 좀 커가고 제가 솔직히 관종은 아니에요. 저는 스타일이 관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관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또 망설였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방송이라는 부분이 또 되게 재밌어요. 저는 적성이 좀 맞아요. 진행하고 막 이러는 게. 음. 그러니까 저 약간 이거에서 너무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제가 요즘에 그 직업에 대한 혼란을 굉장히 겪고 있는 그 과도기에 있거든요. 이제 또 극복해야 될 단계인데 그래서 조금 손을 좀 놨던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직방도 사실 다 놓으려고 했는데 조언을 받은 게 하나의 컨텐츠는 그래도 꼭 꾸준히 가져가는 게 아, 좋겠다라고 조언을 받아서 그건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아예 멈췄던 거. 그랬으면 좀 감각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감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직방 아니면 이주원 이렇게 딱 이꼴돼 있지 않아요? 거기 거의? 사실 직방 TV를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 직방 TV는 원래 있었지만 직방 TV 안에 이런 컨텐츠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제가 제안을 해서 포스트를 하다가 제안을 해서 이제 이 방송으로 영상으로 넘어온 건데 사실은 굉장히 잘 됐죠. 그때가 블로그나든가 이렇게 포스트가 유튜브로 넘어가는 전 단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원래는 혼자 준비를 했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서 버전을 연습을 했었는데 혼자서 하는 거는 비용 문제도 들어가고 뭔가 시간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 어쨌든 뭐 뭐든지 그렇게 오래 하면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프로그램보다 그 사람이 전면에 나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무슨 뭐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의 무슨 뭐로 사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직방 그거 요즘에는 계속해서 저 하시면 김재경한테 뺏긴 것 같아요. 제네시스 박님이 1등이고 그러니까 1등이라 하더라도 예. 본인이 계속해서 그거를 하면 자연스럽게 뭐 그거죠. 직방을 안 하게 되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를테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할 수 있겠지만 오프라 인프라 같은 경우도 원래 오프라 인프라 쇼가 아니었잖아요. 무슨 쇼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프라 인프라 하다가 오프라 인프라가 워낙 오래 하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게 떨어지고 이 사람 이름이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테면 뭐 오디오 채널
그 MBC에서 이준의 손에게 사실은 살짝, 그 예. 송경제라고 표현하지만 송경제하면 맞아요. 자연스럽게 예, 이준이가 떠오르죠. 그 사실은 다른 대체를 하기가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준희 씨도 그 채널에 그 방송에 엄청나게 애정이 있는 것 같아서 보면 되게 바쁜데도 계속하는 이런 느낌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본인도 하다 보면 직방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중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서 직방을 위로 그만두시면 안 돼요. 직방과 이 꼴인데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벌써 오래됐어요. 17, 18, 19, 20, 25, 5년 벌써 방송이 그러니까 5년차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빠숑이라는 분이 같이 예. 하면서 그분의 어쨌든 이미지가 좀 더 직방 연결돼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본인의 이미지가 훨씬 더 직방과 연결돼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직방 치면? 덕분에 예, 많이 감사한 일이 많았죠. 예. 지금은 섭외도 사실은 채널에서 많이 와요. 아, 예, 그런 이렇게 여자분이 부동산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캐릭터가 이쪽 세계에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잘 네. 포지셔닝을 잘 한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영역을 구축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관종과 그거의 그 차이에서 굉장히 갈등이 또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음. 사실은 이제 관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 표현으로 관종이라는 게 뭐 인스타나 그런데 이제 자기 모습 올리고 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올리고 그런 건데 본인 스스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고 부동산 관련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사회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관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근데 힘들지 않아요? 얼굴이 알려지니까요. 예전에는 얼굴이 알려지진 않았으니까 사실 전철을 타면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아, 이제 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노출이 많이 되면 어, 이제 그 어느 분이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셨잖아요. 연예인분이 그 사람들이 모르는 채로 부자였으면 좋겠다. 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거는 네. 김승수인가 뭐 그런 남자 예, 탤런트가 얘기를 예, 했죠. 보면서 빵 터졌어요. 맞아.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근데 어, 근데 그게 금전적인 것만 보면 사실 부동산 재테크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거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커리어적인 면에서 방송이 되게 재밌다 그랬잖아요. 네. 재밌고 적성에 맞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여기 온 게 5년을 벌써 5년을 했는데 지금 세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게 포기하기는 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내적 갈등 계속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했더니 선배님께서 그 누구나 갖는 고민이고 그게 또 지나다 보면 또 이렇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공백을 좀 가졌었어요. 아직도 그 과도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빠종님이 조금 약간 격려를 해주셔서 완전히 다 접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한 결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 옛날에 그 직방 같은 거 할까 말까 했을 때 네. 저희 만났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할 거 그냥 정말 잘해서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라. 어정쩡한 네. 사람 되지 말고 맞아요. 이주원하면 차라리 부동산 기억해요. 연결해서 난 그 그것도 기억해요. 그게 스타벅스 잠실인가 거기서 얘기했었던 걸 네. 기억하거든요. 잠실이 아니구나. 청량리인가 그쪽 왕십리 그쪽이었던 것 같다. 맞다.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네. 지금도 그렇겠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이 어떤 그런 것에 뭐 사회를 보거나 그런 쪽 분야로 유명해진 게 그 전에 했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명해져서 유명 인사가 사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맞아, 정답이세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과연 있을까? 음. 저도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은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원래는 배우 꿈꾸셔가지고 뮤지컬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원래는 찐팬 이제 아니면 잘 모르는 건데. 원래는 이제 그 배우를 하려고 했었었었었. 그게 사실 네. 음성도 좋으시고 성량도 좋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여기저기 가면은 특히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 가면 다들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 막 그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 혼자 이러고 떠들고 있어요. 그때도 이제 진로 고민할 때 방송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도 그런 말씀 해주셔서 뭐 이렇게 열심히 그냥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앞만 보고 확 달려갈 때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차라리 나은 그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딱 현타가 올 때 그때 이제 그 고비고비가 오는데 저는 그게 작년에 온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현타가 오고 그렇게 고민이 왔다는 건
어느 정도 입지가 됐다는 뜻이거든. 왜냐 앞만 보고 달려가면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는데 걔좀 막 쭉 하다 보면 가만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약간 자만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뻑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작년에 많이 겸손해졌어요. 특히 주식하면서.